아마 원래 이야기 공부 나눈 것 중에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니까 원래 뭐 이제 수업 혁신 이야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신태계 교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 전에 하다 보니 또 질문 탐구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질문 탐구 수업을 나온 이유 중에 가장 큰 맥락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이고,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IB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해서 약간 이게 아직 멈추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하고 IB하고 또 협약 체결을 했더라고요. 저는 경상북도는 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변화가 확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의 방향이 아마 IB 관련된 내용들도, 지금 대구가 거의 전국에서 1번이고요 내용에. 근데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차이가 좀 온도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강은희 교육감님은 IB에 대해서 상당히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막상 투자도 제법 많고요. 현장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차이 있는 이야기들 좀 들리기도 합니다만, 근데 과연 수능 체계와 관련된 부분과 연계가 되어야 이게 IB 교육과정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연결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수능하고는 관련이 조금 아직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고요. 그런데 IB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산하는 것은 조금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려움에 봉착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지만 아이들의 2022 관련된 수업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질문 탐구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도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결국의 이야기들은 똑같습니다.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이야기는 깊이 있는 학습,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탐구 질문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에는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학습에 대한 의미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 거기 또다시 그 내용적인 요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보면 거의 체계의 변화와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2022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결국에는 이 새로운 이제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내 삶과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전이죠, 전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2022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만들어진다라고 보시고, 이제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수업을 또는 설계를 한다면 충분히 필요한 내용들을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같은 아마 2022 아까 교육과정에 있던 내용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개정 교육과정 이제 총론의 내용을 보면 그중에 교수학습 영역 안에서 학습 주제에서 다루는 탐구 질문과 관심에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참여형 수업도 하지만 토익 토론 학습 등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업이 교수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이제 탐구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들은 조금 전에 본 내용들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우리가 탐구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꼭 알고 우리가 전달이 돼야 될 부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에서의 이야기가 이제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어떤 내용 중에 하나로는 개념 기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 기반. 그럼 그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 책을 통해서 내용을 보면, 이 책을 만든 저자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이 두 교수님이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번역을 한 내용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개념이라는 개념에서 만약에 체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내용을 핵심 아이디어처럼 진술을 한다면 그 대영역 안에서는 아마 이제 건강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추출을 해내는 거죠. 영역 안에 핵심 아이디어 안에서 건강이 뭔지, 그 다음에 신체적인 그 내용이 뭔지, 운동은 또 무엇인지, 생활 습관이 무엇인지 이런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 이 개념을 먼저 이해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개념 기반 교육과정 안에서의 수업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동 안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조금 전에 이제 건강과 체력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지금의 이야기는 이제 운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영어는 아닙니다. 이게 번역본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운동선수들은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기능 연습과 경기 시 안전 원칙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안에서 그러면 하나의 개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뭘까? 운동선수는 어떤 개념이고 기능 요소는 무엇이고 그리고 부상은 어떤 형태가 있을 것이며 제일 중요한 이제 안전 원칙은 또 무엇일까에 대한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할 때 과연 우리 일반 교과 안에서 사실 이 질문 탐구에 관련된 수업들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하는데 과연 우리 체육교과 안에서는 과연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봤었거든요. 이 고민을 해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내용 안에서 이렇게 가꿀 수 있을까? 이제 제가 생각할 범위 안에서는 제일 넓은 범위가 운동의 범위였어요, 사실. 그럼 우리가 운동 안에서 체력과 건강에 대한 영역이 있는데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이제 앞으로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때 최대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반 스포츠 수업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 성취 기준에 대한 어떤 분석, 우리가 학생들에게 전달이 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은 꼭 짚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책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학생들이 지금 사실 솔직하게 제 교과서를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교 안에서. 하지만 선생님들이 실제적인 수업 안에서 팁을 얻기 위해서는 교과서보다는 아마 지도서를 조금 더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지도서를 보면서 내가 무엇을 그 안에서 내가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그 교과서를 쓴 내용 안에 범위들을 조금 더 확산적으로 풀어놓은 것들이 지도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지도서 교과서를 쓰는 거는 개정교육과정 그 기준에 맞추어서 반드시 이런 요소를 포함을 해야 되고 어떤 내용들은 들어가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제한이 있지만 그런 범위를 조금 더 벗어나서 실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에 대한 그 확장된 내용이 지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도서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내용을 한번 탐구해 보시면 내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상당히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가르치는 도구의 개념보다는 내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도구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선생님께 드린 것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보여드린 내용들이긴 하고요. 제가 좀 여기에 이제 이게 중학교 조금 전에 보여드린 김태희 선생님이 보여주신 체력 안에서도 운동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중에 하나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나누어 드린 이제 아마 요인물은 그렇게 활자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따로 이제 A4 용지로 프린트를 해서 한번 드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가장 기본으로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예전에는 성취 기준이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죠? 2015 때는. 근데 이제는 바뀌어 가지고 핵심 아이디어가 가장 먼저 들어가는 거.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핵심 아이디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성취 기준이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내용 요소 안에서 지식이해와 과정 기능, 가치, 태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이 내용까지는 개정 2022 교육과정 책자 안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있는데 저는 이제 원래 수업 설계를 먼저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핵심 질문을 만드는 게 순서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선생님들께 한번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사실 이 방법보다는 다음의 방법이 사실은 핵심 질문을 먼저 만들어서 그 다음에 다른 설계 안에서 핵심 질문을 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순서를 정하실 때 꼭 이 순서가 우선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요 안에서 이 핵심 요소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념처럼 추출을 하셔야지만 그 다음에 이 핵심 질문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체력, 운동의 체력 관리에 운동 처방에 관련된 단원 안에서 학생들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체력을 바르게 진단하고 맞추면 운동 처방을 통해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럼 이 질문을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체력을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체력 측정한 것에 대해서 결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엔 진단의 개념이기도 한데, 그게 진단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좋은 부분이 있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럼 거기에 맞는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워줄 수 있는 처방에 대한 영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운동 처방. 그렇게 해서 그럼 관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나는 이런 운동의 형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운동의 빈도, 강도, 뭐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구안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팝스 측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운동 처방의 개념까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수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내가 이런 건강 상태고 나의 현재 상태가 이렇고 나의 주변 현황이 이러니 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한번 내 건강을 관리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삶의 전이잖아요. 이제 그렇게까지 안내를 해주는 게 목표가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결국에는 아이가 내가 어떤 운동을 통해서 어떤 체력 요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거 따라서 나는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할 것인가. 그거는 내가 조금 더 좋아졌을 때 그 다음에 운동 처방이 또 나올 것이고, 또 그 다음 처방이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원하는 학생들의 방향이 아닐까, 성장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설계를 이렇게 하려고 보면, 만약에 제가 이제 수업을 했을 때 이 체력 평가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한 4차시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계획을 해서, 첫 번째는 왜 우리가 팝스 측정을 하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해오고 고등학교 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운동 처방까지에 대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라고 했을 때 사실은 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측정은 하지만 매년 측정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하긴 했지만, 그것을 왜 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는 사실은
조금은 학교마다의 선생님마다의 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척지간에는 이제 어찌 보면 지식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결과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되겠죠. 측정을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과정과 기능에 대한 이야기. 2, 3차시 빠르면 한 차 시간에 끝나지만 조금 길면 아마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전체적으로 있겠죠. 측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측정이 끝나고 나면 처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처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프로그램, 자기의 운동 처방을 스스로가 설계를 하고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스스로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각 개인별로 맞게 처방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맞는 적당한 피드백과 수정을 드리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이제 지식 이해부터 과정 기능, 가치 태도까지가 결국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모두 녹여 들어가서 하나의 운동 처방 단원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핵심 질문이 조금 전에 이제 어떻게 하면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면 가장 매 차시마다의 어떤 탐구 질문, 이제 소질문이죠.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강 체력은 무엇이고 건강 체력은 왜 평가해야 되지? 그럼 그걸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평가하면 좋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결과에 측정을 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 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분석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마지막에 처방을 해야죠. 결국은 이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마지막에 의사가 처방을 해주고 나중에 약국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약을 받아내는 거하고 거의 이 흐름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운동 처방해야지? 그리고 꾸준하고 실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수정 보완해야 될까?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너무 이상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고려했는지까지도 한번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매 차시마다도 이렇게 작은 탐구 질문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제 우리 수석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 시간마다의 할 거리와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측정이야. 체력은 건강 체력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성 있는 체력 요인들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런 과목 종목들을 선택해서 해. 그러니까 우리의 것들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한 시간의 목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나는 1등급이 2등급이 단순하게 그것만 볼 것이 아니고 이제 그 각 종목이 가지고 있는 결국 체력 요소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제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들이 그 시간마다 반드시 해야 될 요인들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탐구 질문 관련 수업에 대한 자시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핵심 질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수업을 그렇게 설계를 했다면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따라서 한정적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답이 없는 질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총체적인 질문, 이제 왜라는 어떻게 왜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초등학교 들기 전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뭐라고 이야기하면 왜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왜라는 범위는 단답형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이 연결이 되는 것들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총체적인 어떤 핵심 질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은 것들이 항상 중요한 것은 성취 기준에서 핵심 내용을 추출하는 것이다 라고 봤을 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린 내용은 이 형태는 아니고요. 이런 양식도 있거든요. 이런 한쪽으로 해서 만약에 핵심 아이디어 성취 기준을 가지고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계획한다. 이거 하나의 학습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핵심 내용은 이제 지식이해 과정이 가치 태도 안에서 이제 핵심을 이제 추출을 하고,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이제 이러한 핵심 질문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의 하나. 예. 이제 일단 내용 체계를 먼저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만약에 이제 자기의 뭐 이런 내용 체계를 일단은 먼저 핵심 아이디어와 성취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 성취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의 핵심 질문을 만든다면, 이건 이제 고등학교 체육 1에서 제가 뽑아온 거거든요. 체육 1에서 내가 핵심 질문 하나를 만든다면 신체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기전과 효과는 어떻게 발생하며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라는 질문을 다르게 보면 중학교 안에서 조금 전에 드렸던 운동 처방의 개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고등학교 수준에 맞게 조금 더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범위에서 이제 기전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조금 더 확산된 개념으로 조금 아이들이 좀 사고를 좀 넓히면 좋겠다, 좀 근거를 가지고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제가 드린 내용 안에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핵심 질문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도 이거를 먼저 하는 게 핵심 질문 만들기가 더 쉽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핵심 질문 만들기인데, 핵심 질문을 만드는 방법, 저는 이거를 선호수련 평가를 내거든요.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핵심 질문을 만들어서 어떻게 쓸 거냐,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해서 목표를 정하기도 하지만 마지막에는 자기 운동 체력 요소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지고 분석하게 만드는 거죠. 분석도 해야 되지만 마지막에는 처방까지 하는 걸 선호수련 평가로 줍니다. 모든 아이들이 답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에게 맞는 운동 처방을 해요. 저는 이렇게 선호수련 평가를 만들어서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맞게 했는지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쓰는 내용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쓰는 내용. 그리고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핵심 아이디어와, 여기 핵심 아이디어에서 핵심 개념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성취 기준에서 핵심 개념을 추출합니다. 이 두 개의 문장을 합쳐서 이렇게 하나의 일반화된 문장으로 진술을 해보는 거예요. 체력 관리의 의미를 이해하고 올바른 체력 진단을 통하여 자신의 신체 조건과 체력에 맞는 운동 처방을 계획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실천한다. 이게 하나의 학습 목표죠, 그죠? 학습 목표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잘 추출을 했네, 아닌데 뭐 추출이 좀 부족하거나 너무 이거는 빼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옆에서 다른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선생님들께서 할 때 하면 돼요. 그럼 요거를 다시 질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질문으로. 첫 번째, 자신의 체력을 향상하기 위해 체력을 진단 분석에 맞춘 운동 처방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먼저 만들어 봤는데, 이 질문을 하고 나서 과연 학생들이 이 질문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바르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까, 답을 이제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게 수정 작업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제 언어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학생의 언어로 조금은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는 과정들이 아마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답이 있지만 아주 명확한 정답은 없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수영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나는 필요에 따라서 걷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다양성이 충분히 많은 답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개방형 답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마지막에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제 윤문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핵심 질문을 만들거나 그 개념 기반 탐구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최종적인 정답이 없는 개방이면 좋겠다. OX의 문장은 의미가 없다. 단답형 문장 그거는 서술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이미 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우리 평가 계획 지침 안에도 뭐 선언술형 평가는 완성형 또는 단답형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닌 어떤 내용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 하위 질문, 삶과 연계될 수 있는, 그리고 생각을 약간 깊이 있는 사고라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계열성입니다. 과목 안에서의 연계성이 있거나 과목 간의 연계성이 있거나 그런 내용들이 함께 포함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질문지를 또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어떻게 대한 질문이 맞는가, 내가 핵심 질문 조금 전에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운동 처방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자기주도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는지, 그 다음에 이 단원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면서 내가 성인이 되거나 중학생이 되거나 체력이 좀 달라졌을 때도 내가 다시 재처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될지, 그렇게 한다면 가장 단순한 질문부터 하는 거죠. 이게 탐구 질문의 1번이죠. 건강이 뭐지? 그리고 체력의 정의는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진단할까? 이렇게 해서 이 질문이 계속 내려가면 한쪽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까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각 차시마다의 하나의 수업 목표 단원이 될 수도 있고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약간 성취 기준에 기반해서 과연 이 질문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것들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질문을 했을 때, 핵심 질문을 만들었을 때 체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된 연결이 맞는지, 그렇게 해서 삶에서 중요한지, 생각에 깊이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계성이 과연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맞는지를 이렇게 계속 체크하면서 확인한다면 이 핵심 질문이 옳은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수정이 되어서 단순 질문에서 점점 복합화된 개방형 질문으로 바뀌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요거는 내용이고 요 마지막까지 하는데, 제가 요거 연수한다고 만들어 보는데 걸린 시간이 한 4시간 걸렸어요. 요거 하나만 한 질문을 만드는데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있으면 2시간 안에 할 겁니다. 2시간 안에 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저번 7월 6일 날 우리 이 탐구 질문 관련해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우리 체육과 선생님이 6분이 오셨어요. 그때는 선착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못 와서 그때 먼저 안내를 드리고 할 때도 제가 이런 예시 자료 드리고 하니까 2시간이 지나니까 1개씩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설계까지 했거든요. 수업 설계까지도. 그렇게 하니까 2시간이면 둘 중에 하나 더하기 0.5까지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하는 거는 어렵지만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보면 2가지 있습니다. 핵심 질문 만들기 1이 있고요. 그거는 요 내용이고요. 핵심 질문 2가 또 있거든요. 2번째 장 쪽에. 거기는 스포츠 영역을 제가 하나 더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이 운동 단원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스포츠 단원의 영역들이 사실 더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질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과정은 똑같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도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인성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드시 스포츠 영역 안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활동을 하면서 주변
내 주변에 있는 같은 어울리는 동료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이고 경쟁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포함해서 하면은 될 것 같아가지고 스포츠에 대한 것도 함께 포함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많이 했던 질문이죠, 그죠? 우리 옛날 지필평가 했을 때 런던 올림픽 시작 때는 몇 년도인가? 이거는 핵심 질문이 아니죠, X.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주가 어떤 의미 작용했을까? 여러 가지의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정답이 하나만은 아니고 그 아이의 대답을 들어서 그게 합리성이 있다면 모든 것들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들을 연결을 해서 본다면 어찌 보면 이게 기능에 대한 것, 기술에 대한 것을 보통 우리가 선원술형 평가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논술형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서술형 이상의 문제를 냈을 때 이렇게 하는데 지식을 기반으로 한 문제를 많이 내었을 때는 사실은 핵심 질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교과생님들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연구원에서 하는 정책 연구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선원술형 평가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선원술형 평가가 원래는 20%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방향이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선원술형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책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에게 설문을 던져보고 학생들에게도 며칠 전에 설문을 받았거든요. 받아보니까 과연 선생님들은 과연 어떤 형태의 질문, 선원술형 문제를 제시를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제일 어려운 답을 낸 교과들이 수학이었어요. 수학과 대부분이 답이 있다는 이야기죠. 답이. 그래서 이 과목들은 우리 연초에 우리가 평가 계획서 제출할 때 거기에 선원술형 평가 하니까 추후 별도 제출함 이게 반 이상이었어요. 근데 우리 체육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연초에 미리 다 공개를 다 하거든요. 요소에 대한 거, 조금이나한 것들 다 보여줍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운동 처방에 대한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해야 된다. 그 다음 측정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과연 합리적으로 자기에게 맞게 썼는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이제 지필평가 우리가 시험 치듯이 동시간대에 시험을 치는 거는 그거는 지식평가거든요. 그거는 의미 없다라고. 도교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17개 시도 분석을 해봤더니 동시간대에 시험 치는 거는 선원술형 평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시도가 아예 그 문장 자체를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 중에는 그래도 자기 수업 시간에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보통 하는데 어느 학교들은 보면 아예 선원술형 할 테니까 좀 한 시간만 빼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간 만약에 월요일 1교시 동시에 다 보잖아요. 그거는 결국엔 정답 유출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문제가 유출되었을 때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 질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사고를 못 꺼집어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채점하기 좋고 더 중요한 항의가 없다는 얘기죠. 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민원이 없기 위한 내용을 하다 보니 결국은 지필평가의 연장성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들을 학생들이 합니다. 거기도. 근데 선생님들도 에러를 이야기하는. 그러면 이 채점을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 AI 같은 기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벌써 AI를 기술해서 스캔 딱 뜨면은 그 문장을 읽어서 그거를 해석해가지고 채점해주는 그거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얼마나 합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지금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정책 연구 지금 보고서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채점 기준도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도 선생님의 노력을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신뢰성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라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포함을 한다면 어찌 보면 이제 좀 우리가 아이들에게 우리 체육에서라도 어떤 선원술형 평가 문제지를 내거나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은 학교들 보거든요. 저도 이제 컨설팅 다니면서도 보고 이제 수행평가도 보고 선원술형 평가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가끔은 보면서 선생님 이거는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꼭
한 번씩 할 때가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배구 투수 시험 치거나 뭐 그렇게 뭐 농구 뭐 프리드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경우들을 제가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거를 보면 선생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아이들에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다는 조금 선생님 힘들지만 좀 더 다르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이제 제안을 드리고 선호수련 평가 이렇게 할 때도 보면 이건 너무 단답형의 문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다는 이제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고 저는 한 번 더 이제 막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핵심 질문 관련된 내용들을 자꾸 이렇게 하다가 만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이번 학기 단원에 만약에 이제 저는 저번 학기에 지금 빅발리볼 수업을 했거든요. 저는 아직 배구까지는 제가 수준이 돼가지고 빅발리볼을 통해서 아이들 경기 평가하고 개인 평가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마무리를 하고 하면서 그거를 다시 선호수련 평가의 문제를 제출을 할 때 결국에는 그 빅발리볼 수업을 전 과정을 통해서 내가 했던 노력의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협력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협력에 관련된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의 문제로 제출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선호수련 평가를 제출을 했는데 그 의도 중에 하나는 나중에 세특 쓸 때 교과 세특 쓸 때 그 아이의 생각을 읽는 거죠. 저는 수업 시간에 관찰한 거는 보여주는 부분만 관찰을 했지 실제로 이 학생이 그 수업 시간에 내가 어떤 생각과 과정이나 노력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그 많은 학생들을 관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최소한 단어를 만약에 한 학기 이제 2개 영역을 우리가 보통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2 영역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생각을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서 확인을 하고 그것을 세특 쓸 때 작성을 해보니까 훨씬 더 시간 절약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정확성도 깊어지죠. 그 아이가 물론 일부 조금 더 불린 점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수업을 통해서는. 그게 표현이 잘 된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된 경우가 있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충분히 의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핵심 질문 만들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수업의 하나의 각 차시마다의 해야 될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나아가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될 정작 배워야 될 내용이 어디까지에 대한 것인지를 아이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은 우리하고는 결이 다를 수 있지만 요거를 또 우리 교과하고도 연결을 짓는다면 이와 같은 형태로 핵심 질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이 교과 연구의 계획을 잡을 때 이 탐구 질문에 대한 것 왜냐하면 이 도교육청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체육생들도 이런 자료를 통해서 학교 가서 내가 고민을 했을 때 나중에 뭐 선호수련 평가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수업을 고민할 때 그 차시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세적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설계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한다면 조금은 더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저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나머지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니까 나중에 이제 또 조금 더 관심이 생기면 뭐 질문 탐구 이런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더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2022 죄송합니다. 2022 개성교육 과정에 대한 안내 그리고 이제 질문 탐구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